10분 잘 쉬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다이렉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화면이 어둡죠? 평소에 비해서. 지금 이제 교실이 역광이 비치는 시간이라 가지고요. 선생님도 동영상 보다 깜짝 놀랐어요. 조금 어두워가지고 여러분들 보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소제목 세 번째 부분이네요. 상어 피부의 돌기를 모방해 만든 전신 수영복. 아까는 배와 비행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수영복과 관련된 이야기도 할 건가 봐요. 역시나 예측한 상황인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수영복은 상어 피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다. 여러분들의 경험, 배경 지식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본 적 있나요? 전신 수영복? 네, 보통 여자 선수들은 수영 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 수영복을 입고요. 남자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수영복이 보통 떠오르나요? 그렇죠. 위에는 입지 않고 하체만 입은 수영복들이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나 온몸을 덮는 수영복을 입는 남자 선수 기억나는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 있나요? 자, 예전에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만 수영복을 입었어요. 팬티 같은 걸 입었죠. 상체는 벗은 채로 운동을 했는데요. 요새 한번 보시면요. 생각보다 전신 수영복을 입은 남자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럴까요? 아마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수영복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수영선수 박태환이 이를 경기에 입고 출전하면서부터다. 박태환 선수는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박태환 선수가 이제 전신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전에 선수들은 왜 전신 수영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이걸 아직 읽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수영복을 입으면 어찌됐건 무게도 조금 더 나가고, 그리고 이 수영복의 마찰 때문에 아마 기록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사실이 그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처음 전신 수영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연하죠. 아마 기록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신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이 일반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 기록을 경신하자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졌다. 자, 1문단과 2문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질문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어떻게 생각했다? 왜 놀랬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수영복을 최대한 안 입어야 저항이 줄어들고 기록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생략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본문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에요. 상어의 피부를 모방한 제품은 전신 수영복 외에도 다양하다. 특히 항공 분야에서는 이를 비행기에 적용해서 경비를 절감했다. 들어가는 돈을 절약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 생각나나요? 속도가 돈이다. 그렇죠. 빨리빨리 날아갈 수 있어야만 연료값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의 날개 부분을 유심히 관찰한 사람이라면 유선형의 날개 끝에 비행기의 날개가 상어의 모양을 본떠 유선형의 날개인데요. 그 끝에 붙어있는 조그만 돌기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상어의 모양을 본뜬 날개 모양에 상어의 피부를 본뜬 돌기를 일부러 심어 놓은 거죠. 또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비행기 날개 위를 지나가는 흰 연기 같은 공기의 흐름이 돌기 근처에서 약간씩 변형되는 것도 목격했을 것이다. 실제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런 걸 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돌기와 날개들은 왜 있냐면요. 비행기 날개 끝 부분에 있는 돌기들은 조그만 소용돌이를 만들고 이는 공기의 흐름을 안정화해서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다.
이착륙을 돕는다라는 게 안정적으로 이제 이륙하거나 날아가거나 착륙하는 걸 돕는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글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륙할 때 이제 그 무거운 비행기가 훅 하고 뜨려면 얼마나 많은 연료가 그때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쵸? 원래 차도 똑같아요.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드는 거죠. 착륙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날개에 있는 돌기들이 이착륙을 조금 더 쉽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연료 소비도 줄여준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행기만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계속 볼게요. 비행기 외에도 배나 잠수함 등의 돌기를 이용한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줄 한번 쳐주실래요? 지금도 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상어를 닮은 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추론 문제를 하나 더 줄 건데요. 생략된 내용을 한 번 더 추론을 해 볼 겁니다. 가장 어려운 추론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도 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상어를 닮은 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생략된 내용은 뭘까요? 머리를 막 굴리셔야 될 겁니다. 자, 방금 봤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날개 부분에 돌기를 반영해서 만든 날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말은 그렇습니다. 상어를 닮은 배를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가 있죠. 깔려 있는 거예요. 아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날개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면서 구현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직 완벽하게 그것을 구현하지는 못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실제 과학적인 사실은 당연히 바뀌는 거죠. 이거는 몇 년 전에 쓰여졌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만드는데 성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글 자체만을 보고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글 자체의 내용만으로는 아직은 만들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어 지문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은 나무 부분 조금 볼게요. 이처럼 바다 위를 스치듯 나는 수중익선.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중익선, 수중, 물속에 익. 날개가 있는 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냐면요. 또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얘는 쉽지 않은데요. 이거를, 잠깐만. 배입니다. 배예요, 배. 배가 있으면요. 이 배 아래 날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날개라고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이 날개라고 생각합시다. 요게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평소 때 속력을 빠르게 하지 않을 때는 물이 어디를 흐르고 있는 거냐면요. 어디를 흐른다고 해야 되나? 여기죠, 여기. 날개가 물 아래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속력을 빠르게 해야 될 때쯤에는 이 물을, 물이 아니죠. 얘가 떠오르면서 물 밖으로 날개와 선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다를, 물속을 달리는 물고기, 생선들이 보통은 이처럼 육지를 달리는 이런 동물들보다는 빠르게 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뜨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게 되겠죠. 실제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이 날개밖에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래서 속도를 빠르게 가도록 하는 그런 배가 수중익선인 겁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바다 위를 스치듯 나는 수중익선, 혹은 대기권을 통과하는 우주선 등에 탈 것을 만드는 연구자에게 끊임없이 힌트를 주고 있다. 뭐가? 자연이요. 마치 뭐처럼? 상어의 모양과 상어의 피부가 비행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처럼요. 마치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렇게 자연에서 영감과 힌트를 얻어 보다 효율적인 기계를 만들고 있다. 혹은 효율적인 제품들, 수영복과 같은 제품들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 크게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소제목 전체 내용입니다.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어의 피부를 모방한 수영복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비행기 날개와 그리고 과학적 영감을 주는 자연의 비밀, 죄송합니다. 상어의 피부를 모방한 수영복, 그리고 비행기 날개, 그리고 과학적 영감을 주는 자연의 비밀들, 여기를 이렇게 한번 쏙 끊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에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글 전체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예측하는 거, 경험과 배경 지식 활용하는 거, 그리고 생략된 내용의 의미나 아니면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거, 그 세 가지 중심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본문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측했던 걸 다 한번 갖고 와 보고요, 이 내용이 과연 맞았는지, 뒤에 잘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측, 큰 제목, 상어 비늘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아마 이 글은 정보 전달의 글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죠. 그랬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예측 내용입니다. 소제목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용도 3개가 등장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죠.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역시나 그랬죠. 첫 번째 내용은 뭐였죠? 가물가물합니다. 쳤더니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속도로 진화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네, 상어의 피부는 거칠거칠하다, 이런 내용이 등장했고요. 세 번째 내용은 이런 상어를 본뜬 그런 제품들이나 운송수단이 나오고 있고, 이처럼 자연은 과학에 영감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3개로 제시가 되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예측이었습니다. 이 예측들은 앞에서 했던 예측들 다시 가져온 겁니다. 상어 비늘이 상어의 빠른 속도와 관련됐다. 첫 번째 문단, 아주 첫 번째 문단, 글의 완전 첫 번째 문단을 봤던 건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상어가 굉장히 빠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제목이 상어 비늘의 비밀이었다라는 걸 연결지어서 예측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에어컨 많이 쐬지 마세요. 네, 이렇게 재채기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관련성이 있었죠. 돌기가 상어의 빠른 속도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었죠. 자, 네 번째 예측 볼까요? 상어의 형태를 닮은 배나 비행기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건 좀 잘 봐야 돼요. 비행기는 제작이 되었죠. 그쵸? 날개 부분에. 그런데 적어도 우리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닮은 배는 아직 만들기 위해 연구 중이었다. 됐습니까? 예측한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 틀린 건가요? 예측에 맞고 틀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틀려도 상관없으니 평소에 글을 읽을 때 예측을 많이 해보세요. 자, 다섯 번째 내용이네요. 상어의 피부가 매끄러운지 거친지 둘 중에 정답을 제시해 줄 거다. 두 번째 부분 소제목에 있었어요. 바로 제시해 주었죠. 매끄럽다라고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됐죠? 마지막 예측이네요. 비행기 표면에도 돌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요. 얘도 조금 달라요. 비행기 표면, 날개 쪽에 돌기가 있는 건 확실히 글의 내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배 표면에 돌기가 있다라는 내용은 확실하게 등장하진 않았죠.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아마 이 수업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중요 안내 하나 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예측하고 추론하고 배경 지식 활용하는 걸 배웠어요. 이 글은 당연히 시험 범위가 될 거고요. 시험에 이런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새로운 글을 쌤이 쓸 거예요. 뭔가 길지 않은 짧은 글을 하나 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독자가, 읽는 사람이 예측하고 추론하고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걸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을 하는 것과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질문 받지 않을 거예요. 뭐가 나와요? 질문하지 마세요. 대답도 안 합니다. 단 뭔가 새로운 글을 바탕으로 예측, 추론,
그리고 배경 지식 경험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 뭐 작년에 많이 풀어봤죠. 그런 유형의 문제들 배운 걸 바탕으로 머리를 굴려서 적용하는 문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학습이었고요. 오늘은 학습 정리 대신 예측 확인하는 걸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쉬지 않고 수업 마무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망했으니까 지우고요. 자, 수업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이제 또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등교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진도와 관련된 안내를 하면요. 우리 시험까지 7월 말에 있는 시험까지 남은 단어는 단 2개입니다. 딱 2개 남았어요. 소단원이요. 대단원 아닙니다. 한 단원마다 일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일주일씩 정도면 그 소단원 하나하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다음 온라인 수업 때 1개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 온라인 수업 때 또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때가 언제야? 한 7월 초쯤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일주일 나와요. 그 이후에 마지막 시험 범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는 진도를 못 나갈 거예요. 수행평가하고 복습하느라 시간이 거의 다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2개 남았다. 생각보다 시험 범위 많지 않습니다. 소단원 한 6개 정도 되려나요? 네,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이거 소단원이 거의 한 10개가 되는데요. 11개, 12개? 최대한 천천히 나간 거니까요.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올 때 필수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보이려나 모르겠는데요.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자서전 쓰기 사전 과제 꼭 해오십시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맞나요? 네, 맞네요. 그때 과제를 제시했었을 겁니다. 얘는 휴업중, 3월 휴업중 과제이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프린트를 나눠주고 자서전 쓰기 사전 과제 꼭 해라. 시간을 주기도 했어요. 얘 꼭 해오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첫 시간, 보통 월요일 날 들었을 것 같고요. 월요일이 아니면 화요일 날 얘를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얘를 그 다음 내용 보여주면 되니까요. 어찌됐건 그걸 꼭 갖고 와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보통 월요일일 거고요. 월요일 날 안 든 친구나 월요일 날 무슨 학교 행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져온 요 내용을 보충하는 활동을 해볼 겁니다. 수행평가, 평가 기준을 알려줄 거고요.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점검해 본다던가 보충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첫 시간입니다. 준비 시간 1시간 더 준다라는 거예요. 오프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자서전 쓰기를 평가 볼 겁니다. 국어 수행평가 2개입니다. 자, 국어 평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하면요. 이제 이건 확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설문조사 했죠? 못한 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대부분 의견이 똑같았어요. 시험 비중을 줄이고 수행평가 비중을 늘려주세요. 시험이 80 정도까지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필평가가 60입니다. 뭐라고? 지필이 60이고요. 수행이 40입니다. 하나가 자서전이고요. 하나가 선생님이 사랑하는 문법 탐구입니다. 그래서 각각 20의 점수를 줄 겁니다. 네, 하나당 배점이 높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지면, 영역이 많아지면 힘들 것 같아서 20으로 할 거고요. 배점은 선생님이 전에 15점 만점인 수행평가는 15, 14, 12, 10 애매한 친구들 너무 갖기 어려워서 그렇게 간다라고 했는데요. 얘는 20, 20이기 때문에 어떻게 간다? 20, 18, 16, 점점점 이렇게 갈 겁니다. 2점씩 감점하는 식으로 갈 거니까요. 2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지필 60, 수행 40, 20, 20 가고요. 자서전 쓰기와 문법 탐구를 하겠다. 문법 탐구는 당장 하는 거 아니라요. 다음 오프라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오프라인이 아니라 그 다음 오프라인 때 하도록 할게요. 의문의 체계와 그 특성은 한 번 더 복습해야겠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자서전 쓰기 사전과제 해오시고 그거를 꼭 첫 국어 시간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온라인 수업 오랜만에 조금 강의도 2개고요. 길게 했는데요. 듣느라 고생했고요. 이 재미없는 단원을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노력을 했습니다. 예측하는 거, 배경 지식 경험 활용하는 거, 추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까먹지 마시고 복습 꼭 하시고 주말 잘 쉬고요. 월요일에 또 만나네요. 네, 또 만나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네,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월요일날 만나요.